어제인가요? 어제인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죠.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판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판사의 머릿속에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범죄이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다음에 한성진 고비 넘어가면 또 김동연 부장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한성진과 김동연이 지난번 유창훈과 똑같은 그러한 결론을 내려줘야 그래야 이재명 대표는 안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예방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음이 편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전전긍긍하고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시 한 번만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 형사소송법에 221조의 2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옛날에도 있었나? 어쨌든 그 221조의 2를 읽어보면은 1항에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출석 또는 출석해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그런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소가 되기 전에도 공판기일이 잡혔다라고 하는 건 기소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판기일 전에라도 판사한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그 기사 나올 거예요. 오늘 그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이제 남부지법인가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신모 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냐?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국혁신당의 사무부총장인데 뭐 하던 사람이냐? 뭐 이것저것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 행정관이었고 조국이 그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을 딱 만드니까 거기에 사무총장은 아마 현역 의원 누군가 하고 있겠죠. 사무부총장을 갖다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 이정근 같은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윤관석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사무부총장 누구였습니까? 막 돈봉투 같이 돌리고 했던 이정근이 그 사무부총장 했으니까 그 정도의 그 위상에 있는 사람이 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검찰이 그 소환을 갖다가 한 거예요. 아 저기 신부총장님 좀 와가지고 진술 좀 해주시죠. 안 간 거예요. 계속 그 출석을 갖다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저 신 부총장이 알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이러면 나중에 재판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검사가 청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억셉트한 게 누구다? 검사가 그 신 씨가 안 나오네. 저 사람 증인이 서야 되는데 안 나오네. 진술해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판 전이라도 증인 신문 하자 해서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사는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규정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판사가 검사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 그 억셉트 인용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검찰의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인정을 한 건데 사망 보겠습니다. 검사가 청구할 때는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누구한테? 판사한테. 그 다음에 사항 보겠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청구를 받으면은 그 재판장하고 동일한 그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 5항이에요. 제 5항. 판사는
그 검사가 청구했고 그 검사의 청구를 갖다가 딱 봤는데 그 검사가 뭐 그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을 했는데 아 이거 할 만해 이거는 그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통지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신 부총장이 오늘 증언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통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통지를 받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기 다시 한번 5항을 갖다 쭉 보세요. 피고인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피고인이 아니야. 그다음에 피의자라고 되어 있고 또는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 문 대통령이 뭐 변호사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통지를 받았을 때 그 통지받은 자격은 뭐다? 그것은 바로 피의자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 공판전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저 사유서에 서면으로 사유 소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사유서에 딱 문재인이 이제 피의자라고 아마 거기에도 적혀져 있을 거고 그거를 본 그 판사도 아 이 정도면 문 전 대통령 피의자 맞네. 그런데 피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되네. 왜 통지해야 됩니까? 증인 신문에 참석해서 피의자 문재인이 자신의 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의미예요.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은 쪽팔리니까 안 나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재인은 피의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검사만 아 내가 저기 이제 피의자니까 이거 그 뭐야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검찰이 이걸 갖다가 쭉 봤더니 이거는 충분히 사유가 소명이 되네. 그럴듯하네. 납득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판전 증인신문 받아줘야 되겠네. 그런데 피의자가 누구야? 문재인이네. 그러면 통지해야 되겠네. 통지를 갖다가 하니까 그 방어권을 갖다가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지해야 되겠네. 이런 절차가 그 한 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신모 씨 공판전 증인신문 관련해서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줄에 어떤 함의가 숨겨져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함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통지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허걱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진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찾아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편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동병상련의 동상이몽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침 산책님 감사드립니다. 동병상련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뭐 비명 행사니 뭐 친명 행제니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이제 판결 나오게 생겼고 문 대통령도 지금 피의자로 드디어 수사받기 그 일보 직전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신모 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증인으로 공판 전에까지 증인으로 서야 될 만큼 어떤 역할을 갖다가 했는가. 그 신모 씨가 민정수석실 행정관 하고 있을 때 그때 문다의 태국 이주를 도와줬던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신모 씨.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태국까지 출장 가고 날아갔던 그 신 씨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떳떳하면 검찰이 부르면 나가가지고 뭐 별거 없었습니다.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검찰청 나오면서 또 정치 검찰이 또 정치했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살살 빼면서 말을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갖다가 안 하겠습니까? 뻔한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은 이게 메인 테마가 아니니까 요거는 조금 그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정리를 갖다가 할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직 같은 사람이 어떻게 중진공 이사장이 되지? 이상직 같이 악덕 기업주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악덕 기업주였던 이상직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게? 이상하잖아요. 그다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서창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항공사 전무를 하지? 서창호가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창호가 항공사에 전무라고 하는 아주 최고위급 임원을 갖다가 하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한데 이 두 가지 이상한 게 딱 연결이 되면 이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한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말이 되는 게 있어요. 말이 되는 게. 이게 그 케이스 아닙니까? 이상직이 어떻게 중진공 이사장을 해? 이상하다. 서창호가 어떻게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를 해? 이상하다. 근데 봤더니 두 개를 갖다가 합치니까 서창호를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시켜 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줬구나.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이상직 보고 이상한 짓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 이거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합치면 말이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게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적인 그러한 그 수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되게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웃긴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자기 사위 이상직을 갖다가 그 중진공 이사장 갖다 시켜준 다음에 자기 사위가 이상직 같은 사람 회사에 전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짓을 갖다가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친형님 같은 그 송초로 울산시장 만들어 주려고 진짜로 그 동료 자기 편 사람은 매수해서 그냥 탈락시키고, 상대방 경쟁 후보 김기현 후보는 없는 주에 만들어가지고 막 수사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엿을 매겨버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8개 부처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준비성 아주 철저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맞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제가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문다혜 씨 또 이제 이것저것 제주도 별장 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송기인 신부 관련된 이야기 쭉 보고 딱 봤더니, 일단은 문재인은 노무현에 비해서도 그릇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일단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빠 막 그랬었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 수사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에는 야권에 지금 민주당 저쪽에 노무현 말고는 없었어요. 노무현 말고는 민주당이 지도자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말고 지도자가 없습니까? 오히려 문재인의 그림자는 그냥 거의 없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더 강력한 지금 지도자가 민주당에 딱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프로텍트할 그럴 요인이 과연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재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제가 사설 봤더니 이거는 서창호 관련된 이런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 옷값 이런 거는 그야말로 사이드 중에 사이드 아니냐? 메인 요리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 메인 요리가 뭐겠습니까? 그게 울산시장 불법 부정선거인 거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서해 우리 공무원들 순직한 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일을 갖다가 했느냐, 그게 메인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저기 그 PD님이 사진 그 띄워 주셨던 저 송철호 관련된 사건은요. 저희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수사 받아가지고 제일 그 처벌받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직급이 뭐였습니까? 비서관이었단 비서관. 그러니까 저 위에 민정수석 누가 있었습니까? 그 조국. 저 위에 비서실장 누가 있었습니까? 임종석.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제가 봤을 때 저런 부정선거가 저런 불법선거가 저건 부정선거 맞지 않습니까? 1심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라고 아예 땅땅땅 그거 때려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 우리나라 국민들 그 길 막고 광화문 내거리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있었는데 일개 행정관이 그걸 갖다 다 조정해가지고 부정선거 치르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압박은 갈수록 조여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게 오늘 신 부총장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이 될 거고 이제 기사 쭉 나오면은 어떤 이야기를 그 신 씨가 했는지 제가 봤을 때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 판단이 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